네, 팍팍하고 퍽퍽한 시사 맛있고 알싸하게 버무려드리는 김장타임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장지현 변호사님이 하실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 당원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이 바른미래당으로의 복귀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조만간 새로운 안을 발표할 거다. 깜짝 놀랄 참신한 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럼요. 네. 기억력도 좋으시네. 네. 근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라고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평생 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네. 안 전 대표가 돌아오시는 거는 정해진 카드죠. 새로운 그렇죠. 카드는 아니고 네, 정해진 참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입니다. 예. 꼭 참신하지 않다고까지 그렇게 꼭 또 하실 필요가 뭐 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급사과.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뭐 설 전에 오실 거냐, 뭐 네. 어디로 오실 거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했던 예측은 대충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설 네. 전에 반드시 오신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하나는 어디로 오실 거냐 그렇죠. 이거예요. 어디로 오실 거냐. 지었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이제 당으로, 어느 지대로. 바른미래당으로 네. 복귀하실 거냐,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 네네. 뭐 그쪽 콜에 응할 거냐, 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바른미래당으로 오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이 당이 네. 본인이 만든 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당원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는 건 결국은 다른 데 안 가시고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한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당으로 안 돌아오실 거면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비서실장을 했던 김도식 씨가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예, 그 정확한 입장은 들어오셔서 네. 국민들과 상의하겠다. 항상 여지를 남겨두시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더 좋을 텐데 항상 뭔가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어떤 메시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저도 그게 지금 항상 늘 아쉽습니다. 예, 이게 이제 너무나 오래 됐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게 이제 궁금증이 좀 작게 가야 이제 네.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건데 너무 오래 가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나저나 저번에 예전에 그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 손학규 대표가 뭐 전권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그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권 전권이나 사퇴 얘기는 네. 하신 적이 없고 하신 그걸 적이 없고 들은 분이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 해석을 붙인 건고요. 계속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대표가 말씀하셨던 정확한 그 표현은 네. 안 전 대표가 돌아오시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돕겠다. 이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돕겠다. 그럼 당 대표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든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예 포함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 와오셨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한 것은 뭐든지 할수록 다 돕겠다 하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러면 뭐 당신 저 대표 하시오. 그러면 사퇴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걸 원한다. 계획이 다르다.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또 그 상의를 상황에 맞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 네. 좀 예측 가능합니까? 글쎄요,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여지를 두니까 네. 저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네. 예전에도 이제 12월 21일에 귀국할 거다. 예측 전문가인 제가 예측이 네. 틀릴 정도니까. 네, 제대로 틀렸죠. 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세균 총리 지명을 예측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드리고요. 네. 그냥 이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바람직한 정치 행태, 뭐 전략 이런 걸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오는 게 맞고 또 본인이 굳이 대표를 맡는다거나 네. 혹은 당을 확장하거나 신장 개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깃발을 드는 것은 좀
부적당하지 않나. 바로 입국한 사람의 처사는 아닐 것이고 네. 그 흐름은 좀 다른 쪽에서 만들어지도록 좀 기다리고 혹은 은근히 좀 조장하는 이 정도 역할을 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역시미지수겠죠. 그 가능성이 그냥 제3지대에 오는 것과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과 아니면은 이 황교안 대표 쪽에서 네. 얘기한 것처럼 그쪽과 손을 잡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굵게는 이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유승민, 안철수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황 대표 이런 제안.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간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그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가 네네네. 서면 인터뷰였거든요. 그렇죠. 직접 대면 인터뷰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인터뷰가 그날 조선일보 1면과 3면에 거의 풀로 꽉 채워져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이 보수 쪽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콜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네. 그렇다고 보면 안 대표가 상당히 그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 근데 안 대표는 그 내용 서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중도가 넓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네. 또 새로운 보수당이 뭐 이제 그 방향을 분명히 보수로 정하고 통합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여태까지의 그 스탠스로 보면 그 황교안 대표 쪽에 보수 대통합 쪽으로 합류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하고는 네네. 전혀 모순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황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조선일보와 한국당 쪽의 바람이라고 바람. 보는데 네. 안 대표의 그 실질 내용은 그렇지는 그거와는 좀 반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195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저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서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고 바른미래당 간판을 내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함께 한국당으로 합류할 거라는 예측도사 김수민처럼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분 김수민 예측도사. 평론가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 아, 저처럼 저처럼. 예측해 보는 김에 이렇게 그러면 틀릴 예측하신다. 건데. 저는 저 예측은 빗나갈 아닙니다 건데. 이게. 네. 네, 뭐 가능성이 시나리오들이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네. 6365번님은 안철수 씨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김정진님, 안철수 효과를 몇 점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김수민 평론가 먼저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이 돌아온 네. 이후에 그 효과, 영향력, 파괴력 어느 정도 보십니까? 여기서 효과는 어중간한 수준이 될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좀 더 많은 가능성은 효과 없다. 근데 조금 작은 가능성이나마 효과가 크거나. 근데 네. 이거는 안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좀 내다본 게 정계 복귀할 때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때 만약에 자신이 이제 독일에서도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했었고 본인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3대 혁신 국가가 있다. 네. 그 중에 2군데서 유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얻어온 깨달음이나 또 국가 비전 이것부터 제시를 명확하게 하는 그러니까 네. 누굴 욕할 필요도 없이 그것부터 나아간다면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오자마자 문재인 정부 욕하고 그리고 한쪽만 욕한다고 또 의식해가지고 또 균형 양쪽 다. 맞춰가지고 황교안 대표 욕하고 이런 행보를 그대로 한다면 국민들은 예전에는 그게 좀 먹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럼 당신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부닥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보를 한다면 저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 영향력이 아니라 파괴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거나 확실하게 네.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인데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 도안이면 뭐가 될 도안이면 가능성이 뭐 높다고 봐요. 가능성. 네. 이 대답도 참 어렵네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참 예측 도사란 하지 마세요. 어떤 게 틀렸나요? 아니 도안이면 뭐가 나올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가 나올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 감도가 상당히 네.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걸 굳이 얘기 안 했는데 그런 걸 보면 네. 그게 또 냉정한 현실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비호 감도를 높게 내는 층은 그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내는 걸로 또 이제 여론조사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닌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게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지지하는 그 세가 있단 말이에요. 지지세가 네네.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예전의 그 지지도가 복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원력이 얼만큼 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면 최소한 한 20% 정도 서울시장 때도 받았었는데요. 네. 그 중에 절반 정도까지는 복원이 될 것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있다. 그렇다 네. 그러면은 10%까지는 바로 복원이 되고 김수희 평론가 얘기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입국한 다음에 보이는 행보에 따라서 그보다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호감도 비호감도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최근 정치 노선이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45%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5%. 그런데 정치 노선, 특정 정치인의 정치 노선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은 징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잘 모르겠다가 45%인데 알겠다는 몇 %인지 예. 몇 %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알겠느냐 모르겠느냐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응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뭐 좋은 현상은 아니고 이제 애매모호하다라는 거 많이 지적을 받은 거였죠. 네. 그 사실 뭐 안철수 전 대표의 뭐 저서라든지 토론회 때 발언들을 유심히 보면 본인도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검색해 보세요라는 말을 한 네. 적도 있어서 검색을 해보면 입장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자리에 따라서 말을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유치원 논란도 사실 네네. 조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제 병설 유치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나름의 현실성 있는 방안이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좌고우면 한 듯한 태도 때문에 오해를 사서 이제 공립 유치원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려버렸거든요. 이런 화법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중도라고 흔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자타칭 많이 평가를 하는데 네. 중도라고 해서 애매모호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진보 건 아니죠. 보수도 그 네.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고 정의하기에 따라 달린 거라 중도도 무슨 중도냐라고 자신 있게 굉장히 이제 급진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 네. 이거는 이제 양당에 대한 어떤 환멸, 반사이득을 그냥 주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이라든가 이걸 재현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전 의원의 최근 정치 노선이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모름 무응답이 45%, 보수적이다 28.4%, 중도적이다 17%, 진보적이다 9.6%. 그러네요. 모름과 무응답이 네.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한때 문재인 후보를 턱끝까지 추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보적인 지지층도 많았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주로 보수적이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네요. 이 부분은 저는 안 전 대표한테 위험 요인이다. 위험 요인이다. 좋지 않은 요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이거는 친한계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그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 친한계라고 안철수계라고 하는 네. 그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유승민계하고 같이 뭐 안유전 공동전선, 안유연합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네. 패스트트랙 그 선거법안도 반대하고 공수처안도 반대하고 이제 그런 거를 주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승민계가 이제 새로운 보수당 이래 갖고 나갔잖아요. 네. 같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보수적인 행보를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네. 결국은 안철수 계라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안철수 본인도 저런가 보다. 이런 이미지가 씌워질 수 수밖에 있죠. 없죠. 네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꼭 그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을 반영해서 행동을 한 거냐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추정해 본다. 네. 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4.7%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 광고 보는 거. 네. 저 숨 차요 이거 말하고 나면. 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권 얘기를 좀 계속 해보죠. 오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이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가 있었고 체육계 성범죄 현실을 고발했던 테니스 코치 김은희 씨를 영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영입 인사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사는 맞다. 최선의 인사.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더러 뭐 난민인권운동가를 영입한다거나 뭐 급진적 페미니스트를 영입한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한도에서 보면은 일단은 북한 인권 문제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아젠다처럼 돼 있긴 하지만 이게 네. 보편적인 문제긴 해서 그리고 지성호 씨 정도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은 맞거든요. 꽃제비 출신이고 네. 그런 인사를 영입한 거하고 이제 미투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기억하지 못하는 조금 더 전 시점에서 그 선언을 했었던 김은희 씨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좀 싫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답지 않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그러니까 네.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불식시키는. 있는 그 정도 카드인 거는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내주시는 거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기성 정당들의 인재 영입이 네. 쇼다 쇼. 쇼다. 라는 그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성호 씨는 그래도 이제 탈북민뿐만 아니라 그 인권 운동을 했어요. 네. 어떤 지향을 하고 있는지가 그래도 비교적 좀 잘 드러나는 분이어서 이분은 저는 뭐 평가할 만하다고 봐요. 그러나 네네. 테니스 코치 김은희 씨 이분이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은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행보를 했었죠? 그 미투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인권 운동을 했다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한국당에도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네. 설득을 해서 영입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 신인들의 정치권 영입이 어떤 스펙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그 스펙을 가지고 어떤 그 행보를 보여왔느냐, 사회를 위해서 어떤 자기 가치를 담아서 네. 행보를 보여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거기에 실적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를 준비하고 정치를 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분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것이 국회의원 배지가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근데 정치를 준비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는 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배지를 달아준다? 이건 굉장히 낭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그거는 뜻인가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정치할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제 지금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배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네. 한 2년을 헤맨다 그래요. 네. 정당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아이돌 그룹도 말이에요. 네. 2, 3년씩 준비해서 데뷔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이돌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그 자리의 중요성이라는 게. 네네네. 최소한 아이돌만큼은 준비를 해서 시켜서 배지를 달아주는 게 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참고로 김은희 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특별조사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930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김은희 씨가 제2의 이자스민 의원이 되면 어떡하죠? 이런 우려가 네. 벌써부터 나오네요. 어떻게 그러면 보십니까? 정의당에서 스카우트를 하는 것으로 지금 맥락으로 또다시. 보면 그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그 5호까지 인재 영입 5호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전직 소방관 오영환 씨. 어떻게 보였습니까?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 몇 면에 대해서는? 뭐
조금 신선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고 있고 청년들. 이제 청년들 지지가 민주당이 좀 20대에서 특히 떨어졌다라는 중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사실 유권자들은 정책이 진짜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네.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이거 전에 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 이 부분 또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필은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전직 소방관 오영환 씨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된 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상세하게 뭐가 관행이라는 건지 이 얘기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답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관행이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도 그렇습니까? 그렇고 어.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 참사를 만들었던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걸 봤을 때 관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무책임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리 의혹 자체를 지금 비리 어쨌든 재판부에서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의혹인데 그 자체를 관행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 전에 인턴 뭐 증명서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제도화된 것들 얘기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인재 영입도 보면 아니, 이분이 소방관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이득이 없어요. 네, 네. 뭘 했다는 거죠? 왜 이분을 왜 해야 되죠? 이런 역시 준비 안 됐다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 준비 안 된 신인을 네. 영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꽃꽂이용이다 이런 비판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국 장관을 이제 엄호로 하니까 비호로 하니까 네.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말을 조심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의 문제는 생각이 문제인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 이제 말을 조심하겠다 이렇게 잘못된 또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은 어떤 분들 영입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전 정치권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네. 아니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준비된 사람을 영입을 해서 아니면 네. 진짜 신인이면 일찍 데려와서 정당이 뭔지 당원이 뭔지 이런 걸 좀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라 좀 시키고 검증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게 도리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인재 영입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김장타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